최고의 퀄리티 백구 사운드 녹음실.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탐정한 후 아시아로 정복 전쟁을 나서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부하들과 함께 점성술사를 찾아가 자신의 큰 손을 펴며 점성술사에게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내 손금을 보고 말해주게. 내가 전하를 제패할 수 있겠는가? 아주 훌륭한 손금이옵니다. 내가 물은 것은 전하의 제패에 관한 것이지 않은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제 목숨이 위태롭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하하하하. 내가 그렇게 속이 좁은 것 같소? 걱정 말고 있는 그대로 대답하시오. 운명선과 두뇌선이 1cm만 길었다면 천하를 얻을 텐데 지금의 손금으로는 힘들겠습니다. 점성술사의 이야기를 듣고 알렉산더 대왕은 서슴없이 자신의 칼을 빼들어 자신의 손바닥에 대고 쭉 그었습니다. 자, 이러면 되겠는가? 대왕께서는 천운을 타고나지는 못했지만 반드시 천하를 호령할 것입니다. 운명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대왕의 운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정의 사주쇼 MC 김하정입니다. 오늘 오프닝은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였습니다. 우리 수빈 씨와 은지 씨가 정말 열연을 펼쳐주었는데요. 타고난 운명도 개척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열연을 펼쳐주신 우리 두 분 어떠세요? 오늘 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빈 씨? 네. 저는 사실 지금 점성술사의 빙이 됐어요.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지금 본인 말투를 까먹으시죠? 네, 일단 은지부터. 저는 사실 내용 하나도 모르겠고 연기에만 집중을 했어. 진짜 잘했죠, 여러분. 오늘 몰입하시는 거 느꼈어요. 네, 알렉산더 같았어요. 여기서 진짜 손 그은 줄 알고. 역시 남자 역할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땠어요, 수빈 씨는? 일단은 이걸로 인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진짜 칼로 손바닥을 그어서 천하를 제패했더라면 할만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아, 손은 긋자 이거예요. 그치. 그죠. 그런 또 교훈을 얻었군요. 예. 손을 긋자. 그죠. 우리 뭐 천하 제패 뭐 그까이 거 손 한번 그으면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술사가 손금을 왜 봐? 정술사를 하는데 별 보는 사람 아닌가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냥 구슬 가지고. 네. 그럼 이게 일화가 틀린 건가? 저는 모르죠. 저는 사주 보는 거고. 근데 이게 알렉산더 대왕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장군 뭐 김구 선생님 이런 분들 손금이 좀 안 좋다고 해서 그어서 뭐 잘 되셨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소리 많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일화가 많거든요. 어떻게 나도 이렇게 한번. 네, 그만큼 이제 자기 운명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타고난 어떤 손금이나 사주나 뭐 관상보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일화였고요. 사실 뭐 별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오늘 연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좀 웃으시라고. 선택한 죄송합니다. 일화입니다. 발연기. 네, 언니만 그랬어.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최동빈 아나운서님과 스피치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어떻게 해야지 방송인이 되는지에 대한 정말 사실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네. 은지- 얼마든지 물어보주세요. 네, 은지 씨부터 한번 질문 들어가 볼까요? 아이, 스피치리움 소개부터 하셔야지. 스피치룸 소개는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럼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한번 더 한번 할까요? 해주세요. 네, 그러면 하죠. 하면 네. 좋죠. 지난 시간에 혹시 못 들으셨을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께서 네. 못 들으셨던 분을 위해서 스피치 리움은요. 네. 대놓고 소개하려니까 자,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께 이제 좋은 말하기와 또 방송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제 회사 내에서 프레젠테이션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쇼호스트. 아카데미의 쇼호스트 분들도 있고요. 방송 스튜어디스. 준비하시는 분들. 네. 네. 또 저희 CEO 코칭의 가장 큰 저희의 그 뭐랄까 네, 밀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CEO 매너라든가 이런 CEO 코칭은 사실 다루고 있는 분들이 없어서 저희 전문 기관인 스피치리움에 오시면 저희가 네. 네, 좋은 교육과 매너 등을 또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네. 우리 그래서 최동민 아나운서님께서 스피치리움 1일 수강권, 개인 수강권을 선물로 내놓으셨어요. 몇 장 내놓으실지는 아직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주신 상태고요. 아, 저한테 결정권이 있나요? 네. 통보받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여러분께서 어떤 CEO 코칭, 뭐 여러 가지 뭐 스튜어디스 준비하시는 분들, 뭐 PT 준비하시는 분들 등등 해서 아나운서를 준비하시는 분들까지 정말 절실하신 분들 김하정의 사주쇼 그 선물 드려요 코너에 신청하시면 저희가 스피치리움 수강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궁금한 질문 이제 넘어가도록 할까요? 우리 선배님께 궁금한 네. 질문 아주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어떤가요? 은지 씨가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정말 아나운서를 하고 싶은데 아, 은지 씨가. 네,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는데 네. 잘 안 된다. 서류에서도 통과가 잘 안 된다. 맞아요. 네,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 은지 씨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좀 전에 저희 오프닝을 연기로 했잖아요. 네네. 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막 음, 이상한 쪽으로 가라. 이상한 쪽으로 아니요. 그 방송에는 지금 마지막 연기가 나갔을 텐데 그 전에 저희가 리허설 몇 번 했잖아요. 너무 네. 재밌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느낀 게 저는 이제 대본을 못 본 상태라 남자 주인공이 장비구나. 삼국지 중에 장비 역할을 하시는구나라고. 이 남성 연기를 이렇게 여성분이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정말 특히 그 걸걸한 표현을 너무 잘하셔서 네. 연기력이나 이런 표현력이 좋으시다고 제가 느꼈어요. 네. 와. 얼굴은 예쁘장하신데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거는 이 남성성을 소화할 만큼 성량도 있으시고 해서 네. 좋다고 느꼈는데 지금 아나운서가 서류가 안 되셨다고 하니까 네. 제가 그 아나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저희가 흔히 아나운서 하는 건 공중파, 서울에 있는 공중파에서 이제 활약하는 그 TV에서 그렇죠. 접하는 아나운서가 저희가 주로 생각하는 아나운서고 그리고 조금 좀 덜 접합니다만 역시 TV에서 볼 수 있는 케이블 방송의 아나운서들 역시 네. 마찬가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똑같이 지방 공중파 저처럼 지방에서 활동하는 아나운서들도 있고 또 그리고 목소리만 보여준다든가 또는 뭐 심지어는 이 스포츠 그 장내 아나운서라고 해서 그 뭐 농구나 축구 같은 거 그 현장에서 중계해 주는 것도 아나운서가 있고요. 등등 아나운서도 좀 종류가 많이 있는데 서류를 보는 아나운서는 아마도 다른 쪽일 것 같습니다. 이 공중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중파나 케이블 아나운서들은 서류를 보는 경우가 사실 많이 없고 첫 관문으로 카메라 테스트를 많이 봐요. 네, 네. 그래서 서류를 내긴 냅니다만 당락이라기보다는 서류를 일단 접수를 하고 번호를 부여를 해서 카메라 테스트를 보면 네. 보통 뉴스를 읽거나 뭐 한 30초에서 1분 정도의 음성 테스트를 합니다. 그걸 통과하는 걸 이제 서류처럼 가름을 해서 서류 대신에 카메라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지원을 어디 하셨었어요? 다 했죠. 네. 뭐 지상파도 하고. 네. 그럼 아마 그 카메라 테스트를 보러 가신 적은 있으세요? 네, 네. 네네. 제가 그래도 네. 한지 1년은 됐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 목소리 학원 다닐 때도 네. 제가 실력은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았다고 네. 그랬었는데 지금 저희 반에 있는 애들은 다 됐어요. 네. 그래요? 거의 다, 네, 거의 다 돼서 뭐 리포터로도 하고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나만 이러고 있어. 저만. 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깨닫고 있어요. 아, 이게 얼굴의 문제구나. 다른 분들이 엄청난 미모의 소유자예요? 제가 볼 때 얼굴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은지 씨가 지금은 이제 편하게 평소에 얘기할 때처럼 얘기를 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사실 아나운싱 할 때 하는 발성은 사실 아니세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약간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재미가 없는데 복성이라고 그래서 네네. 좀 깊이 있는 호흡을 써서 목소리를 좀 이렇게 볼륨감 있게 내시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목을 약간 쥐어짜서 아, 그래요? 제가? 네, 힘은 많이 주시는데 목에서 이제 소리가 나오니까 깊은 소리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오디오적으로 그렇다면 뭐 발음이 안 좋으실 것 같진 않고 발성을 좀 이렇게 약간 좀 장비처럼 세게 하셔서 그런 게 아마 좀 덜 다듬어진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성격 같은 것도 많이 드러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얼굴 표정도 그렇지만 말하는 투에서도 성격도 많이 드러나요. 근데 좀 괄괄하다거나 네, 맞아요. 그런 게 좀 드러난다면 혹시 좀 그러니까 방송할 때 뭐 성격 좋은 사람을 뽑는 건 아닌데 사고 안 내고 좀 이렇게 좀 잘 맞춰줄 수 있는 걸 보이긴 보죠. 그래서 아마 그런 쪽이 보였을 수도 있고
그랬나 봐요. 아니, 저는 항상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네. 하면은 넌 진짜 장군감이다. 무슨 아나운서. 장비라니까요. 발성이 장비야. 그래서. 그래 좀 여성적이고 이렇게 해라. 좀 여성성을 가미해봐라. 네. 그래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서류에서 네 목소리를 모르잖아. 얘 목소리를 그러네. 모르잖아. 그러니까 서류에서 떨어진 시험들은 그러니까 카메라 테스트 안 보고 떨어지신 건 아마 프로필 사진이거나 그게 문제겠죠? 사진이 혹은 조금 근데 또 회사에 따라서 보는 게 포인트가 다르니까 심지어 아직도 학력을 보는 것도 사실 있긴 있고요. 또 우리 경력을 은지 보는 것도 이대 나온 있고. 여자예요. 아 그래요? 네. 토익 점수도 900점 넘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사진이 반전 매력이 문제인가? 있네요. 네. 반전 매력. 그럼 정말 사진인가 봐. 너 근데 사진이 조금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이거나 혹은 경력이거나 네, 경력 사항을 그러니까 많이 보는 게 사실 학력보다는 주로 사진을 많이 보거나 경력을 많이 보거나 그러니까 당장 좀 작은 규모의 회사들은 당장 방송을 해야 되니까 들어와서 가르치고 그럴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잘하는 분을 데려다가 쓰고 싶은 거죠. 그런 경우는 경력을 많이 보게 되고 아니면 이미지를 많이 보게 되고요. 네. 우리 선배님 목소리가 약간 작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네. 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나운서 발성법이 되게 궁금해요. 음. 어떻게 말을 아까 복식? 네, 네. 네네. 복식 호흡 한번 배워볼까요? 아, 원하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예. 네, 가르쳐 주세요. 청취율이 겁나지 않으시다면 제가 청취율이 3분 동안 겁나지 아니, 저는 않아요? 정말 겁나지 궁금해요.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식호흡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복식호흡 많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 그냥 배까지 숨을 쉬면 되겠구나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네. 사실 아시겠지만 가슴에 폐가 있잖아요. 저희 네. 폐가 가슴에 있습니다. 네. 네. 되게 다 의아한 표정이셔서 폐는 가슴에 있는데 사실 공기는 폐로만 들어가요. 배로 공기가 들어오면 죽습니다. 사람이. 네, 그래서 실제로 공기가 배에 들어가는 거 아닌데 마치 배에 공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 폐 밑에 횡격막이라고 있어요. 근육이에요. 이제 그 불수의 근이라고 해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근데 이게 숨을 쉬면 폐가 팽창하면서 횡격막이 폐 밑에 횡격막이 내려가거든요. 네. 근데 이걸 최대한 많이 내려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특히 여성분들은 이렇게 새끈새끈 참새처럼 이렇게 휴식호흡을 많이 하세요. 그럼 횡격막이 한 요렇게 왔다 갔다 요 선에서 갈비뼈 선에서 끝날 거예요. 아마. 근데 남성분들은 조금 더 많이 밑으로 가시고 근데 복식 훈련을 좀 하시면 이 횡격막을 정말 배 바닥까지 내리는 느낌이 들 만큼 확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이제 좀 선배님 시간이 좀 필요하죠. 훈련 시간이 좀 네, 필요합니다. 아카데미로 가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설명드리면 지금 깊게 청취율이 많이 지금 써야 되는 네, 건가? 시각적인 그게 없어서 그렇죠. 설명드리기가 약간 힘드니까 단순히 말씀드리면 아무튼 폐를 부풀리는 게 아니라 배 바닥까지 깊이 내린다는 느낌으로 훈련을 하셔서 코로 숨을 쉬어야 되나요? 코와 입으로 동시에 들이마시시고 내뱉을 때는 입으로 내뱉으세요. 솔직히 코랑 입이랑 그러면은 같이 안 입으로 내뱉을 때 호흡을 내뱉을 때 말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호흡만 하실 때는 호흡만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내뱉는 호흡에 소리를 같이 뱉으셔야죠. 네, 그럼 어떤 굉장히 깊은 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정 씨 저 대학교 때 봤으니까 아실 텐데 목소리가 지금 같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목소리가 되게 울리세요. 조근조근 하는데도 네. 굉장히 울림 있는 목소리 같아요. 잘 들어오잖아요, 귀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정 씨와 저희 일화 말씀드리면 저희가 되게 친해 보이지만 사실 대학교 때 좀 많이 친했고 지금도 물론 친합니다만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띄엄띄엄 보는데 제가 아나운서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만났어요. 깜짝 놀랐더라고요. 혜정이가 오빠가? 이런 네가? 네가 하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그때 봤던 느낌이 방송할 목소리라는 생각 절대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의 대선배님을 볼 땐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늘 같은 선배님이시니까 이렇게 볼 때면은 우리 선배님께서 참 그런 느낌 있잖아요. 곱게 자란 도련님? 도련님인데 유약하고 뭔가 이 그런 하늘하늘거리는 남자의 느낌? 근데 그래서- 지금 목소리에 힘이 있잖아.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졸업하고 저는 이제 저대로 생활을 하고 선배님은 선배님대로 생활을 하다가 저도 다른 길을 돌아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 선배님은 이제 졸업하고 바로 방송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는데 우리 선배님이 아나운서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사업가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막 목소리에도 자신감이 생기시고 태도에도 자신감이 생기시고 엄청나게 이 남성성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저분을 저렇게 바꿨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네. 아니 그 대학교 때는 이제 아무래도 대학생이고 뭐 목소리 타고난 대로
발성을 했었으니까 목소리는 조금 하늘하늘했을 텐데 그 전에도 뭐 남성스럽고 자신감은 있고 했었죠. 네. 그때가 지금보다 더 마르셨던 것 같아요. 네, 목소리는 저도 느끼는 게 많이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훈련을 받았으니까. 네. 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제 목소리 훈련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그때 복식호흡 배우고 발성 배우고 발음 배우고 해서 저도 이제 하정 씨도 그렇지만 저 이제 친인척 분들 중에 오랜만에 보는 친인척 분들은 깜짝 놀라세요. 어릴 때 제 모습을 어릴 때 모습을 아시던 분들은 뭐 얼굴 생김새나 뭐 다른 건 비슷한데 뭐 제가 살이 찌거나 이러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목소리가 달라지고 이미지가 확 달라지니까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타고나게 목소리가 좋았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니까 또 저 뭐 수강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또 후배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목소리는 훈련을 하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투자 시간과 정비를 해서 바뀐다고 늘 말씀을 드려요. 변화시킬 왜냐면 수 있다. 느꼈으니까 제가 경험을 했고 네. 근데 그 중에 제일 첫 걸음은 호흡을 바꾸시는 거예요. 네. 호흡과 발성과 발음이 합쳐져서 목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헛배웠나 봐. 평소 때 그러면 호흡을 깊게 들이마는 습관이 좋은 건가요? 네네. 건강에도 늘 하시는 좋나요? 거야. 그게? 네. 그 저희가 자거나 누워 있을 때는 다 지금 복식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네발 짐승들 강아지나 이런 뭐 호랑이라든가 네발 짐승들도 다 복식호흡을 합니다. 강아지 키우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배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숨 쉴 때마다. 네. 근데 사람만 이제 일어나서 두 발로 선 다음에 호흡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무실 땐 복식호흡을 하는데 일어서 있으니까 까먹게 되고 올라오는 거죠. 숨이. 네. 우리 수빈 씨는 낙서하고 있는데 어떤 궁금한 점은 없나요? 제가 말했죠. 청취율 떨어질 수 있다고. 네. 난 지금 완전 네, 진지하게 우리 듣고 있네. 최동민 네. 아나운서님께 궁금한 점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도 약간 목소리가 얇은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무슨 소리까지 들었냐면 네. 야 어디 현영 왔어? 이 소리까지 들었어요. 더 높았고 그러네. 더 네. 얇았어요. 네네. 그나마 많이 좀 이렇게 낮춘 건데 네. 이 목소리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하정우님 약간 좀 낮고 네. 약간 좀 두툼하고 소리가 약간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목소리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목소리가 이 목소리가 될까요? 음색까지 똑같이는 안 됩니다. 그건 타고난 거로 거의 그런가요? 교정되는 거라. 그럼- 그런데 지금 콧소리 많이 나시고 소리가 많이 발성이 비음이 올라와 계세요. 네. 그런 건 충분히 낮출 수 있죠. 지금 목소리보다 훨씬 볼륨감 있게는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세요. 얼마나 걸려요? 뭐 이제 본인 투자 시간이 나름인데 저는 한 3개월 보통 보거든요. 3개월? 그렇게 오래 그 걸려요? 아나운서 지망하시는 분들이 정말 삶의 포커스를 네. 목소리 훈련과 그 아나운싱에 맞췄을 때 한 3개월 정도 보거든요. 자기 개발로 레저로 이렇게 띄엄띄엄 하시면 뭐 1년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거에 대한 투자를 했었어요. 네. 한 몇 달 정도. 네. 이렇게 그 있잖아요. 예. 그 유명한 강남 네. 이렇게 있는 하여튼 강남 했었- 유명하면 저인데? 그러니까. 네, 네. 그 다음으로 유명. 네, 근데 했었는데, 비모 아카데미죠. 네, 비모 아카데미에서 했었는데, 아, 네네. 솔직히 모르겠어요. 거기서 아무리 배워도 그냥 소리 지르는 거, 네. 뭐 맞아. 각야, 거겨, 네. 뭐 그 외에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시긴 해요. 네.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긴 하는데, 솔직히 이게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네. 조금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런 상황까지 왔었어요. 핸드폰에 소리를 선생님이 녹음을 해주셨어요. 네. 뭐 뉴스나 문장 녹음을 해주셔서 따라해라. 네. 그럼 이걸 따라해라. 네가 못하겠으면 따라서라도 해라. 근데 이게 솔직히 저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네. 예. 그랬는데 네. 그 아마 네. 그 아카데미도 다녀보셨다고 하니까 두 분은 아마 이해가 훨씬 빠르실 텐데 이제 갓 방송을 준비하시거나 아나운서를 준비하시거나 목소리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혹은 예. 여자친구분이 뭔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냥 건너 들으셨다거나 하는 이런 청취자분들께서는 잘 알아두셔야 될 게 그 김연아 선수가 세계 최고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잖아요. 하지만 김연아 선수가 이제 코치로 전향해서 교육자의 길을 간다거나 했을 때 최고의 코치가 되라는 법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잘하는 것과 그걸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거에는 또 커다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와 코치가 역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저희가 다니는 아카데미들은 방송 아카데미들은 방송 아카데미 그 아나운서라든가 방송하셨던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세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방송하시는 분들은 둘 중 하나는 타고나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너 목소리가 좋다 아나운서 해볼래? 뭐 방송 해볼래?
이렇게 되신 분들이 사실 둘 중 하나세요. 그럼 그분들은 그 가진 걸 좀 다듬어서 이제 방송을 하시는 거고 근데 방송하고 싶은 분들 중에 타고나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렇죠.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아카데미 갔을 때 이제 배우려면 이제 조금 더 그 수학 공부나 뭐 아니면 국어 공부 하듯이 좀 제 계획된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서 배우는 게 사실 필요한데 그 아카데미에 있는 분들은 방송은 잘 하는데 그냥 방송하시다가 오셔서 부업으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시거든요. 계속 선생님 바뀌셨어요. 그렇죠. 아마 왜냐면 그 대우 역시도 그 부업에 맞춘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직업의식을 갖고 전문적으로 교육하시는 분은 사실 많지는 않으세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물론 열의는 있으시죠. 그분들은 프로기 때문에 받은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하는데 이제 학생들은 초보인데 답답한 거죠. 왜 못하지? 알려줄 만큼 알려주고 안 되면 그럼 날 따라해봐라까지 가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부터 좀 바꿔주고 왜냐면 호흡이 안 되면 발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발성 바꿔주고 그 다음에 발음 바꿔주고 그 다음에 뉴스 시키고 해야 되는데 당장 뉴스부터 하면서 여러 문제가 나오는데 뭐 호흡이 걸리면 이때 호흡해봐라 그 다음에 발성해봐라 그럼 주문이 너무 많으면 배우는 사람도 못 따라가죠. 사실은 그런 문제가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께 배우면 그래서 저희 아카데미에서는 그 질문이에요. 네, 저희 아카데미에서는 좀 가르칠 때 배우시는 분 입장에서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겪어왔으니까 네, 그 입장에서 좀 다가가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우리 수강권 2개는 우리 둘 걸로. 그래 하나밖에 하나 없는데?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니야 하나. 아니요 안 2개 드릴 줬어. 거예요. 네, 근데 청취자분들도 하나 돌려드려야 되니까 네, 싸워. 네, 청취자분들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성빈 아나운서께서는 지금 스피치리움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네, 처음부터 원래 이 아카데미를 하시려고 방송을 시작하셨던 건지 네. 아니면 방송을 하다가 이쪽으로 전향하실 계획이 생기신 건지가 궁금하네요. 아, 네. 그 하정 씨는 알겠지만 제가 방송을 준비했던 거 아니에요. 사실 대학교 때. 네. 대학교 그냥 졸업반 노셨죠. 때 제가 이제 당장 사회를 나가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네. 여러 가지 아카데미에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저는 백지연 선생님이 하셨던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백지연 네. 아카데미에서 처음에 아나운싱을 배웠는데 그때 아나운서 아카데미 다닐 때 처음으로 이제 그 SBS에서 아나운서 공채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아카데미에 등록을 해놓고 마치 요새 초등학생처럼 대학교는 12시 전에 졸업을 빨리 끝내버리고 학원을 전전하다가 그 수많은 아카데미 중에 처음으로 시험이 뜬 게 아나운서 아카데미라 시험을 보러 갔죠. 근데 거기서 우연히 운 좋게 1차를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겠구나. 어렵지 않네. 하면 되나 보다 싶어서 이제 비용 절감 차원에서 다른 학원을 다 끊고 아나운서 아카데미에 남겨놓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도전해보니까 쉬운 길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왕 발은 디뎠으니까 끝을 봐야지 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래서 방송을 준비한 건 우연찮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저 방송에 사실 뜻이 있다기보다는 방송을 통해서 뭔가 다른 사업을 해야지라는 뜻은 처음부터 있었죠. 네. 그게 또 아카데미가 됐고. 네, 지금 저희도 이 방송인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우리 선배님께서 이제 먼저 그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서 방송인이 되고 싶은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맞아. 네. 너무 진지한 얘기만 하니까 저는 사주도 좀 먼저 보고 싶은데 사주는 가장 마지막. 여기 오면 제 사주 마지막에 네. 모든 걸 다 빼고. 네. 모든 걸 저희는 이제 갈취한 어. 후에 하나 드립니다. 저도 진지한 부담은 질문 나중에 있어요. 그 결제를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건 똑같은 그렇죠. 원리인 거죠. 일단 저희가 받고 싶은 만큼 네, 받고 저를 최대한 잘 해주지 않으면 이제 사주가 제대로 안 나오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 방송 준비하는 분들에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저는 아나운서 쪽을 준비하고 아나운서를 했기 때문에 아나운서 하는 분들에게 좀 더 특화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방송은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나운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대학교에 아나운서 학과라던가 아나운싱을 공부하는 학과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나운서 아카데미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밟아 나가서 준비를 하시는 경우를 대부분이죠. 다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은 태어나서부터 말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원하는 거 아나운서고 자기 걸 좀 바꿔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이분들이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습관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집에 들어가면 말이 없고 집에 다 남자라서 대화도 별로 없고 친구들도 사실 대부분 남자라서
표현이 많다기보다는 그냥 한두 마디로 욕이죠? 한두 마디로 정리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음. 방송하려고 하니까 갭이 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연애를 하실 때 혹은 친구를 만나실 때 언제든지 최대한 말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 밥을 먹어도 아 맛있구나 생각만 하거나 아 맛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맛있는지 맞아. 이게 면이 뭐 혀안에서 감기고 뭐 감칠맛이 나며 다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영화를 봐도 뭘 봐도 뭐 누굴 만나도 그 감정들 다 말로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빠르고 조금 더 좋은 건 집에 들어가서 일기를 쓰실 때 영상 일기를 쓰시는 게 참 좋으세요. 아. 우와. 그러니까 우리 글로 쓰는 것도 좋은데 글로 쓰는 것과 영상 일기를 하면 두 가지 효과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그 말로 하게 되는 게 진짜 아는 거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머리로만 아는 거는 사실 자기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피상적으로 그렇죠. 알고. 그래서 왜 우리 수빈 씨도 그렇고 은지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스터디를 참 많이 했어요. 네. 스터디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실제로 방송 시스템에 나와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걸 녹음해서 듣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운 좋게 처음에 방송국에 좀 일찍 입사를 해서 방송 준비하시는 분 보통 1년 이상 합니다. 근데 저는 한 8개월 만에 입사를 해서 되게 빠른 편이었어요, 사실은. 1년에 3년까지도 준비를 하시고 심지어 5년까지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다가 방송을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네. 그 전에 8개월 아카데미 다니고 스터디할 때 배웠던 것보다 음. 생방송을 한 서너 번 한 게 훨씬 더 배운 게 많았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전이 중요하죠. 네. 그럼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 팟캐스트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이 팟캐스트는 그거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방송이 현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밖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뭐 수위 조절을 크게 하진 않습니다만 호흡을 맞춰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방송한 거 잘 듣는 거 있잖아 모니터링 네. 그런 거에 저는 거부감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은 자기 목소리 들으시는 거 절대 되게 못 들어요. 싫어하세요. 그걸 극복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건 정설이에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네, 그러니까 뭐 아나운서든 누구든 신입사원 입사를 하면 편차가 좀 있습니다. 네, 그건 사실 거기서 도찐 개찐이라고. 거기서 거긴데 네. 최후에 제일 방송 잘하는 사람은 모니터링을 제일 많이 한 사람. 아, 그러니까 자기 거 보고 듣는 건 누구나 어렵고 저도 어렵고 지금도 어려워요. 네, 이걸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결국 제일 잘하고 제일 위에 있더라고요. 이건 정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힘드신 거 모니터링 힘든데 많이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선생님은 네, 그 목소리가 나쁘시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 네. 우리 선생님 목소리 좋다고 유명하죠. 예. 마이크에 부드럽죠. 너무 멀리 계세요. 그래서 아마 본인 목소리가 들으실 때 아마 본인 목소리가 다 안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네. 모니터링 해보시면 또 다르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